세븐데이즈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를 포함해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 북극 한파가 덮치면서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연방기상청에 따르면 북극 고기압이 서북부에서 중동부까지 한파를 몰고 와 며칠째 극심한 추위가 지속된 가운데 미 전역에서 총 9,500만 명이 한파경보와 주의보, 경계령을 받았습니다. 한파경보와 주의보는 체감온도가 영하 17도, 화씨 0도 아래로 떨어질 때 발령됩니다. 특히 몬태나주와 노스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56도, 화씨 영하 69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강추위가 예상되었습니다. 중남부와 오데호 인근, 북동부 등 지역에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특히 오리건주에서는 전날 폭설과 얼음 폭풍이 몰아치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추위로 인해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전날 한 캠핑카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불을 피우며 추위를 녹이던 중 밖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를 덮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명이 차 밖으로 무사히 탈출을 했지만 30대 초반의 여성 1명이 차 안에서 갇혀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랜타의 어린이 전문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30대 한인 치과 의사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국 요원들은 메트로 애틀랜타 샌디 스프링스의 한 주택에서 30세의 영어 이름은 폴킴, 한국 이름은 김보근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원들은 오랜 수사 끝에 증거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수색 결과 김 씨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유명한 어린이 성착취 링크에 돈을 지불하고 아동 포르노를 구매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김 씨가 이 성착취 링크에 비트코인으로 $250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지난주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일요일 뉴욕 브루클린의 지하철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다툼이 발생한 가운데 싸움을 말리던 40대 남성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8시 맨하튼 방향 열차 내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튼 것을 둘러싸고 승객 2명이 다투던 중 피해 남성이 이를 말리려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후 도주한 상태입니다. 최근 몇 달 새 뉴욕 지하철 내 총격 사건이 잇따르긴 했지만 뉴욕 지하철 내 총격 사건은 드물다고 현지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이들은 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도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 안팎으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시장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인하폭도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학계 이코노미스트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을 39%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과 10월의 54%와 48%보다는 낮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은 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장기 성장률의 절반 수준이며 지난해의 2.6%에 비해서도 크게 둔화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업체 진로우가 올해 가장 핫한 부동산 시장이 동부와 중서부 도시들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로우가 주택 가치 상승을 비롯해 소유주가 거주하는 가구 변화, 노동시장, 그리고 신규 주택 건설 등 여러 요소들을 살펴 분석한 결과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활기를 띠는 상위 10개 도시들은 모두 미시시피 강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진로우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핫한 1위 도시로는 뉴욕 버팔로를 꼽았으며 그 이유는 신규 주택 건설 프로젝트 수와 비교해 새로 창출된 일자리 수가 최근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신시내티와 컬럼버스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고 인디애나폴리스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가 5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로우가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눈여겨볼 요소로는 역시나 몰기지 금리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10주 연속 하락했고 올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좀 더 수월해지는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2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깜빡 잊고 아직 못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국외 부재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투표권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하셔서 소중한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국외 부재자의 경우 신고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선거인은 공간을 직접 방문 또는 관할 구역을 순회하는 직원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신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ova.nec.go.kr로 접속해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한민국에 주민등록 번호가 있다면 네, 저는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를, 대한민국에 주민등록 번호가 없다면 아니요, 저는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저는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 유무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전자우편 주소의 유효성을 검증할 차례입니다.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뒤 유효성을 검증해줍니다. 유효성을 검증하셨나요? 그럼 이제 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국외 부재자는 신고서를, 재외선거인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어때요? 참 쉽죠?